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3만 달러가 붕괴하였다. 추가로 하락할지 또는 정고점을 돌파할지 엇갈린다, 헷갈린다. 당연히 모르면 헷갈릴 수밖에 없죠.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3,860만 원. 지금 8,200만 원 고점을 딱 찍고 가격이 폭락을 해서 2천만 원까지 폭락을 해서 4천만 원까지 그 부분에서 오르락 내리락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 2배는 올랐으나 고점 대비 폭락해서 반등한 거죠. 이 폭락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연준이 1년 동안에 5%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이언트 스텝이 있었죠.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대부분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다. 근데 이 금리 5%는 뭐가 만들었죠?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요. 전체 큰 판과 이슈를 그리려면 전반적인 그들의 설계자의 머릿속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금리 5%는 누가 만들었죠?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바로 시발점이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 봉쇄가 되었죠. 특히 상하이, 중국이 봉쇄가 되었고요. 공급 밸류 체인이 다 박살이 났죠. 여기서 무르익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드디어 기름이 부어지게 됐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가 훌쩍 넘어갔고요. 유럽은 이거보다 더 크게 넘어갔고요. 한국도 물가가 급등했고요. 일본도 드디어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잡겠다는, 잡히지도 않는 물가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지금 금리를 올려서 어떻게 했죠? 주식시장을 붕괴시켰어요. 먼저 코인 시장도 같이 보시다시피 붕괴가 됐죠.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채권 시장도 영향을 받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실물경제 시장도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리 인상을 이제 끝내는 신호, 금리 인상을 끝내는 신호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기대감으로 고점을 찍고 그러니까 폭락을 해서 바닥을 찍고 반등해 있다. 주식시장도 고점을 찍고 폭락을 해서 강하게 반등해 있다. 이 상황이라는 거죠. 더 달릴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요? 무지하게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죠. 자, 미국 중앙은행,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5에서 5.25. 미국은 밴드폭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상금리가 붙죠. 이건 원가이고 여기에 마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가계와 기업들에게 대출되는 금리는 조금 더 비싸겠죠. 그쵸? 그러면 실물경제가 기업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10% 이상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10에서 15% 이상 이 고물가의 시대에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인건비는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 정도의 순이익률을 낼 수 있는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죠. 그럼 뭐죠? 실물경제는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과 기타 은행들의 불씨가 남아있다. 엄발에 오줌만 넣었을 뿐이다. 한국의 새마을 공고, 건설사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 시나리오 1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가 있겠죠. 뭐죠? 2024년도 기준점입니다. 중반부 기준점으로 해서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앞으로 땡겨질 수도 있다. 뭐죠? 퍼펙트 스톰, 시스템 리스크. 이 고금리를 감당해낼 수 있는 가계와 기업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죠? 이건 지나가겠죠. 이 부분, 요게 오기 전에 강력한 피날레가 장식될 것 같다. 이게 시나리오 1이다. 제가 언급을 드렸죠? 시나리오 2는 뭐죠? 코인 시장은 이거 이상, 1200배 이상 성장한다. 결국 이것 또한 지나가겠죠. 그냥 묻어둔다. 시나리오 1을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시나리오 2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묻어둔다. 그쵸? 이 방향에서 보면 되겠죠. 그럼 뭐죠? 정리하겠죠. 시장은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겠지요. 그쵸? 지금 들어왔던 물량들 4천만 원까지 상승을 해서 현재 가격이 3,850만 원. 요 근방에 있는 애들, 요 가격에 들어왔던 애들 누구냐? 누굴까요? 과연 개인들일까요? 여기 아니죠. 아직 개인들이 들어올 때는 아니죠. 그쵸? 늘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올라갈지 내려질지 모르겠다는 거죠. 더 미친 듯이 달려나가야, 가격이 급등을 해야, 폭등을 해야, 미디어에서 엄청난 찬사가 쏟아져야, 포모를 만들어야, 숫자가 빨간불이 미친 듯이 커져야 이들은 확신을 하고 또 이때쯤 물리겠죠. 요때와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요때와 마찬가지로 이때와 마찬가지로 또 들어올 겁니다. 빚까지 싸들고 와서. 그쵸? 그 시기는 남았다. 그럼 뭐죠? 앞으로 달려나갈 확률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흔들면서
물량을 소화하면서 계속 떨구면서 흔들어 제끼면서 개인들을 털어나가면서 합류하지 못하게, 그리고 연준에 조금 있으면 FOMC 발표가 남아있죠. 또 거기서 흔들어 제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빨리 달려왔으니까. 먼저 달려왔으니까. 그러면서 흔들면서 다가갈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연준이 시장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천문학적으로 0에서 0.25에서 1년 만에 5% 이러고 나서 시장을 부셨습니다. 고작 0.25% 올려서 시장을 붕괴하려고 할까요? 아니죠. 붕괴시키려면 또 0.75%, 0.5% 명분을 만들어서 붕괴시키려고 하겠죠. 그게 아니고 0.25% 한 번 올리고 끝나냐, 두 번 올리고 끝나냐, 아니면 그냥 중단하느냐, 요 이야기로 나와 있는데 0.25% 요거 참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금리 이슈는 제 기준에서 이미 지나갔다. 시장을 흔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리플과 SEC 소송도 이 연장선에서 바라보면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물가를 통제하기 수단은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실물 경제를 부셨던 명분이었다. 아시겠죠? 그들의 움직임에, 그들의 페이크에, 그들의 모션에 우리 놀아나지 말자고요. 지난 소송에 2년 동안 놀아났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왜 소송은 지나가는 개가 우솔리다. 이미 판때기는 설계되어 있다. 출발지와 도착지는 정해져 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자, 그 과정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투자자가 가장 크게 물린 코인은 리플이다. 자, 리플과 도지가 각각 하반기 기대되는 암호화폐 1, 2위에 꼽혔다. 가장 큰 손실을 안긴 암호화폐는 XRP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14.3%가 리플, 9.3%가 도지, 그 뒤로 비트토렌토, 카르다노, 클레이튼 순서로 손실이 큰 암호화폐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정정을 해드릴게요. 제 기준으로. 저는 투자는요, 물릴 대상을 찾아서 잘 물리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제 댓글을 좀 보니까요. 처음인데 잘 부탁드린다고, 저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싶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진짜 실제로 최근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설명 한번 드리고 갈게요. 초보자시니까 여러분들 조금, 선수들은 조금만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인 가격이 등락을 하는 거는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내 계좌 잔고가 뭐 한 100만 원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여기서 만약에 50% 떨어졌어. 그러면 마이너스 50% 나 있잖아요. 손실이라고. 그럼 요게 돈을 잃은 걸까요? 돈이 실제로 잃은 걸까요? 날린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날렸습니다. 내가 팔지 않았거든요. 그쵸? 그리고 내가 실제로 한 100% 올라가면 내가 돈을 번 걸까요? 안 벌었습니다. 왜? 현금화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설계자의 입장, 그들의 입장, 시장을 컨트롤하는 그들의 입장, 흔히 세력들이라고 하죠. 제가 말하는 세력들은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설계자를 언급드리는 거고요. 일반 증시나 코인 자체, 잔챙이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력이나 거대 기득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물량을 뺏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주식이 됐건 코인이 됐건 말입니다. 자산 시장에서. 이들은 가격을 부셔버립니다. 가격을 부셔버리면 실시간 계좌 잔고가 증시는 마이너스 50, 60, 코인은 마이너스 80, 90까지도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본능적으로 40에서 50%라도 지키려고 팔아버리죠.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라도 지키려고 팔아버리죠. 돈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그거라도 지키려고. 미디어를 총동원해서, 그리고 실시간 계좌 잔고, 코인 가격, 주식 가격을 부셔버려가지고 공포감, 불안감을 조성해버립니다. 그리고 떠나가죠. 반대로 물량을 넘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물량을 넘기고 싶을 때는 가격을 급등을 시킵니다. 아직 급등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미디어에 미친 듯한 선동이 시작됩니다. 와! 완전히 코인 시장, 주식 시장 날아갈 거야. 장난 아니야. 여기저기서 제도권에 다 수용이 되고 여기저기서 터진대. 환호감, 희열, 포모.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이게 뭔지? 이때는 모두가 예스 할 때이다. 이때는 노를 해야 된다. 2024년도 중반부 기준점. 모두가 예스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이때 노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감이 오시죠?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코인은요, 물릴 대상을 찾아서 잘 물리는 겁니다. 투자는요, 그게 주식이건 코인이건 똑같아요. 그건 무슨 뜻이죠? 가격이 변동폭을 보이지만 결국은 미친 듯이 성장하는 것. 원래 가격을 빡빡빡 끼다가 기다림의 시간은 2년, 3년 동안 박박 끼어요. 올라가는 거는요, 몇 개월입니다, 몇 개월.
한 2년을 기다리게 하고 3년을 기다리게 하고요. 올라가는 거는 한 2달, 석 달, 넉 달, 5달이면 게임 끝내버려요. 내 마이너스 80, 90, 플러스 1000, 2000 끝내버립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럼 뭐죠? 훌륭한 투자 대상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가격이 박박 기고 있을 때. 자, 언제 매집을 하죠? 가격이 폭락 나올 때 3번 구간. 가격이 폭락해서 박박 길 때. 이때가 제일 좋은 기회예요, 사실. 2번. 그리고 짧게 폭락할 때. 이때 일시적이죠? 일시적. 어디냐? 비트코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차트를 보면 이가 꽂히니까 여기입니다. 비트코인 기준 월봉이니까요. 보이시면 요 폭락할 때 요게 3번 구간, 바닥에서 박박 길 때가 2번 구간. 여기 일시적으로 이탈할 때 보이시죠? 요게 FTX 파산 사태입니다. DCG까지 흔들었던 여기가 1번 구간. 폭등이 나올 때는 매집하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감이 오시죠? 이렇게 빡빡 기일 때, 그때 매집 기간, 폭등이 나올 때는 뭐죠? 이제 우리도 개인들에게 넘겨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는 뭐죠? 시장이 1200배 상승하는데 사실 좀 힘들긴 해요.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 2는 물량 비중을 좀 줄여놨고요. 시나리오 1 비중이 많겠죠. 그쵸? 그래서 거기서 현금화를 시켜서 다시 싸졌을 때 매집하려고 그걸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리플 소식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시죠.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EC는 관할 건이 없는데 경찰이 되겠다고 선언해서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의도적으로 속도를 조절했을 뿐이다. 의도적인 난장판을 만들었다. 우리는 거기 놀아나지 않으면 됩니다. 이미 보석 중에 보석인 다이아몬드였다. 그걸 똥으로 포장해서 가격을 박박 기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리또석을 양산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CBDC의 세상이 도래하면 뭐다? XRP의 세상이 도래함을 의미한다.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친 듯이 강조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만날 때까지 우리 길을 그냥 가격에 상관없이 걸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투자입니다. 잘 물릴 대상을 찾아서 잘 물리는 것, 가치를 찾아줄 때까지, 다이아몬드가 시장의 보석을 드러날 때까지. 자, 리플의 법률 고문의 스튜어트 알도르티죠. 토큰 증권 주장 게리 겐슬러는 지구 평명설 신봉자와 유사하다. 의도적인 그런 시장을 컨트롤했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다. 자, 구글에다가요. 월드 브릿지 커런시라고 딱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떠요. What will be the world bridge currency는 뭐냐? XRP다. 리플의 커런시 토큰이다. 이걸 번역을 해볼게요. 월드 브릿지 커런시 구글에 딱 검색을 하면 번역으로 XRP는 리플의 암호화폐 토큰이다. 낮은 비용으로 국경을 넘어서 즉시 전송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것의 주요 용도는 금융기관의 암호화폐와 명목화폐를 모두 교환하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도매용 CBDC, 거액결제용 CBDC를 운반하는 건 XRP 하나다. 여기 브릿지와 송금으로써 사용하게 된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XRP가 세계 4위 코인이 되면서 XRP 가격 예측, 비트코인을 추월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나요? 그 펀더멘탈에 대한 값어치를 미친 듯이 설명을 하고 있죠. 저는 아주 다양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고작 10달러, 11달러로 보고 여기에 투자하는 게 아니죠. 시장 규모만 1200배가 성장을 합니다. 과연 XRP의 가치와 비트코인도 성장을 하겠죠. 제가 비트코인이 한 10억까지 가는 사람들은 그래 이제는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예측을 할 겁니다. 저는 10억이 아니고요. 큰 그림에서 100억 보고 있다. 이더리움 또한 엄청나게 성장한다. 다만 걔네의 성장폭보다 걔네는 이미 많이 달려왔죠. 성장에 대한 기울기가 좀 느슨해지겠죠. 걔네보다 이제 알트코인의 시장, 즉 블록체인의 세상이 도래한다. 그러면 이제 문명의 중심으로 그들이 드러나겠죠. 그 대장은 누구다? XRP다. 각 섹터별 펀더멘탈이 뛰어난 코인들을 모아가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려왔었죠. 소시에테 제너럴입니다. 프랑스의 넘버 2 금권. BNP 파리바가 넘버 1. 소시에테 제너럴이 프랑스 넘버 2 금권입니다. 소시에테 제너럴의 자회사인 포지라고 하는 곳에서 소시에테 제너럴이죠. 프랑스 금융시장 당국이 제공하는 최초의 라이센스를 획득하였다. 암호화 자산 활동에 전념하는
소시에텔 제너럴 그룹의 자회사 후지라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규제 라이센스 승인, 프랑스 금융시장 당국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서비스 측면에서 처음입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라이센스를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소시에테 제네랄의 자회사가. 그런데 여기 보시면 메타코죠? 메타코. 리플이 인수한 메타코. 리플이라 봐도 무방해요. 리플로 바꿔도 돼요. 뭐 자회사라고 보도 되겠죠? 인수를 했으니까. 소시에테 제네랄, 후오지, 소시에테 제네랄의 후오지 방금 전 언급드렸던 걔와 메타코가 협력하여서 기간 디지털 자산 기능을 확장한다. 이미 작년에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감이 오시죠? 이 인프라는 정해져 있습니다. 프랑스, 제가 프랑스를 상당히 많이 언급드리네요. 미디어에 많이 연결되는 게 과거 밑그림이 나오고 있네요. 유로 클리어와 함께. 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원에서 CBDC 연구원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당연한 부분이죠. 이미 물밑에서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배드나우가 그 전초전이죠. 종이화폐가 끝나가는데 기축통화국이었던 전 세계를 지배했던 설계자, 그들이 이 시스템을 준비해오지 않았을까요? 아주 당연한 부분이다. 그러나 미디어는 끊임없이 대중들을 헷갈리게 만든다. CBDC가 막아야 된다. 이건 아니야. 통제 수단이야. 그러면서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올 수밖에 없다. 100% 오고 있다. 미국 연방인가 암호화폐은행 앵커리지. 기관 관심 및 참여 의지가 여전하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연방인가를 받은 디지털 자산은행 앵커리 디지털의 회장이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커지고 있다. 외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앵커리지 플랫폼 자산은 1분기 80% 이상 증가했다. 기간 파이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기간이 암호화폐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점은 지속적인 암호화폐 모멘텀을 보여준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비트코인 현물 ETF는 뭐다? 금융기관이 자금을 이쪽으로 쏘고 싶어도 증권과 상품에 대한 명확성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자기 차례가 와서 자금을 미친 듯이 쏠 수가 있다. 이 ETF는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요, 증시의 ETF와는 다르게 증시의 ETF는 여러 가지를 모아놓죠. 근데 코인 시장의 ETF는요, 비트코인 하나만, 이더리움 하나만, 그리고 각 섹터별, 뭐 비트코인 캐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각 섹터별 추가로 나올 거 아닙니까? ETF가 그러면 얘는 여기 하나만 남는다. 비트코인 하나만 남는다. 그리고 자금을 쏘고 미친 듯이 전 세계 금융기관의 자금줄이 들어오려고 대비하고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 흐름은요. 현재는 실제 자산 및 토큰화로 시장의 흐름이 옮겨가고 있다. 자산 토큰화, 블록체인이나 자산 토큰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언급드리는 STO, 자산 토큰화,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그거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재발행된다. 잘게 쪼개져서 새로운 가치가 부여하게 된다. 이 시장이 1200배 성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프랑스 중앙은행 분산원장 기술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최근에 프랑스 중앙은행, 제 방송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네요. 프랑스 중앙은행의 CBDC는 리플과 XRP, 이 도매용 프랑스 중앙은행의 CBDC를 기반으로 해서 단기 채권, 이 부분에 대한 분산 원장, 레포, 이 시스템은 유로클리어와 전 세계 금권들이 참여가 되고 있더라. 그 방송을 지난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강조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왔던 프랑스 중앙은행의 분산원장 보고서에서 다시 한번 일관되게, 전 세계가 일관되게 금융자산의 토큰화, 국경을 넘는 거래 개선에 대한 테스트가 이뤄졌다. 분산원장 기술은 투명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당 기술이 CBDC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들 것. 자,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한국 경제,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370조 토큰 시장을 놓고 물밑에서 치열한 혈투를 보인다. 진출 준비하는 STO, 토큰형 증권이죠. 바로 제가 언급드렸던 자산의 토큰화. 여기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증권사와 은행들입니다. 왜? 생존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를 안 하면 생존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 은행, 업체와 협력한다. ST 업체와 협력을 한다.
관련 장외시장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장 커지면 직접 발행도 할 것. 토큰 증권 장내 상장 여건도 가당을 갖췄고요. 보자고요. ST기업과 협력하는 증권사 은행 보면은요. 토큰 증권 업체를 보면 미래에셋, NH, 한국, 하나, KB, 은행권 컨소시엄 있죠? 여기 보면 음원, 미술품, 명품 수집품, 지적재산권, 부동산, 선박금융, 컨텐츠, 게임, 원자재, NFT, 모바일 컨텐츠 및 음원, 재생에너지, 영화, 웹툰, 비상장주, 전기차 충전기, 명품 수집품 이들이 다 토큰화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왜 제가 시장이 1200배 이상 커진다고 하는지, 그것도 최소로 이 시장은 100%, 99.99가 아니라 100%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 대상을 찾아서 잘 물리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투자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게 투자입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의 디제였죠. 투자의 명인이라고 하죠. 투자의 그루들, 전 세계적인 워렌 버핏, 벤자민 그레이먼, 피터 린치,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현재 레이 달리오, 그리고 앙드레 코스탈라니, 한국의 슈퍼개미 1세대, 바로 주식 농부 박용호, 주식 교과서 박성득 씨가 있죠. 이분들도 최소한 수천억 대입니다. 조단위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이들은 주식의 세대였다. 이제는 코인의 세대다. 주식의 세대가 끝난다는 건 뭐죠? 이유는 뭘까요? 축소가 됩니다. 대량 생산이 끝나간다. 그리고 그 시장의 에너지의 파동을 이쪽으로 옮겨온다. 큰 100년의 흐름에서 1200배 이상 성장한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흔들리는 건 가격에 의한, 내 실시간 계좌 잔고에 의한 내 마음이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려고 미디어와 가격을 통해서 나를 계속 끊임없이 흔들어 제낄 겁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는 건 늘 항상 언급드리죠. 여러분들의 몫이다. 토큰 증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한 가치를 디지털 토큰과 연계한 가상자산으로 이자 배당 등 미래의 수익, 실물 자산 등에 대한 지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원회, 한국의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5일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 유통규율 체계 정비 방안에 따르면 분산 원장, DLT 기술을 활용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한 것으로 실물증권, 전자증권에 이은 새로운 발행 형태의 증권이다.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이것뿐만 아니라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재발행됩니다. 가치가 이전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의 파동이, 축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보이시죠? 한눈에 보일 겁니다. 기존에는요, 실물증권을 증서, 종이에 기록했습니다. 정형적인 증권은 지분, 주식, 채권, 증권 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주식, 채권. 이게 중앙집중식 계좌부에 기재가 됐다면 이제는 분산원장에 기재가 된다. 감이 오셔야 됩니다. 심장이 떨리셔야 돼요. 왜? 제 방송은 미래를 통찰하는, 미래를 예측하고 고기를 잡아주는 방송을 알려주는 방법이니까. 아시겠죠? 투자 플랫폼 링토, XRP 결제 지원 토큰화 펀드 출시 계획이다. 링토가 XRP를 유일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토큰화된 펀드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링토의 CEO는 곧 출시된 링토 2.0에서 리플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토큰화된 사모펀드를 기획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이제는 펀드까지 토큰화가 됩니다. 아시겠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는 토큰화가 된다. 전 세계 금권들, 그들의 망에 이미 토큰화에 대한 준비는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다.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도 계속 알려주고 있죠. 한 지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까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그 시그널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장선에서 싱가포르 통화청, 싱가포르 중앙은행입니다. 몇 달 전 실물자산 토큰화 테스트를 하고 있다. 실물자산에 대해서 토큰화 테스트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HSBC, 스탠다드 차타드, 영국계 거대 금권입니다. 그리고 DBS, 싱가포르 넘버원 은행이 참여하였다. 자산관리 시범 사업에는 HSBC, 싱가포르 유나이티드 해외은행, UOB은행, 마켓노드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마켓노드는 싱가포르 거래소와 테마스닥이 구축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다. 보시면
마켓노드의 홈페이지입니다. 싱가포르 거래소 그룹 그리고 테마섹이 참여를 했다. 여기에서 이미 펀드에 대한 토큰화 작업이 준비가 되고 있다. 싱가포르 펀드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펀드 노드는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여서 싱가포르 펀드 산업을 혁신합니다. 이 작업이 준비가 이미 되고 있다. 자, 카카오뱅크에서 펀드 직접 판매한다. 얘는 아직까지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카카오뱅크에서 펀드를 직접 판매한다. 이 펀드까지 추후에 토큰화가 진행되겠죠. 우리는 그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 미래 그림을 그렸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